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파파고 번역 API를 엑셀과 연동해서 파파고 번역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활용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 오신 다음에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뉴스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 상태에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신 다음 번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읽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언어로도 읽기 기능이 지원됩니다. 또는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파파하고 트랜슬레이트 함수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한 언어는 한국어고요, 번역한 언어는 영어로 번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요, 또는 번역할 언어를 영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바꾼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알아볼 내용은 윈도우 사용자이면서 엑셀 2013 이후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맥북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파고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파파고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체 영상은 위켄드 멤버십 여러분께만 제공되는 라이브 전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파파고 번역 API를 쓸 거죠.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등록이 필요하세요. 네이버 회원이시라면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 후에 등록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동을 하시면은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하세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는 현재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개발자 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은 그 최초에 1회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입을 다 하시면은 이렇게 등록하는 창이 나올 거예요.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실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등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내 애플리케이션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완료가 되면서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등록 창으로 바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창에 오시면은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이름에다가는요, 내가 알아보기 편한 값을 넣으시면 되세요. 사용 API는요, 이 목록에서 밑에 보시면은 파파고 번역 보이실 거예요. 이거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접속할 방식은 HTTP 요청으로 보내줄 거예요. 웹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 환경은 웹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웹 서비스 URL이 나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홈페이지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안에다가 http 네이버.com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왼쪽에 이렇게 내 파파고 API라고 목록에 추가가 될 겁니다. 이제 개요가 보이실 거예요. 개요에 오시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API의 아이디랑 비밀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비밀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복사하신 다음에 예제 파일에 오셔서 설정 시트에 오시면은 아이디를 넣는 곳이 있어요. B1셀이죠. 이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비밀키도 마찬가지로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밑을 볼까요? 이제 API 창 밑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루에 쓸 수 있는 API 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파파고 번역으로 허용되는 문자는 총 10,000자예요. 이제 PPT에 적어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개발자 센터로 등록을 하시면은요, 네이버 아이디 한 개당 최대 10개까지 API를 등록 가능해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10,000자까지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 한 개로 애플리케이션 10개를 만드시면은 네이버 아이디당
최대 10만 자까지 번역 가능하세요. 이제 10,000개 이상 번역이 필요하실 때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1개, 2개 많이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만드시게 되면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랑 보안키가 각각 다르게 발급이 되겠죠. 그 아이디랑 보안키를 각각 다르게 써야 된다는 점만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10만 자를 넘어서 뭐 100만 자 또는 200만 자까지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유료 가입을 하시면은 100만 자 단위로 한국 돈 2만 원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번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자에 50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A4 용지 한 장에 한 600자가 들어가는데, 한 장을 번역하면 보통 3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파고 API를 쓰면은 100만 자에 2만 원이니까 뭐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죠.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파파고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구글을 쓰시면 되는데, 구글에서는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API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은 이제 가격 정책은 비슷합니다. 100만 자당 20달러를 받고 있고요. 근데 네이버보다는 가입이나 그 API 인증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매크로 편집기가 포함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개발 도구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리본 버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 중간에 개발 도구 보이실 거예요. 이 개발 도구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키랑 F11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크로 편집기가 실행이 돼요. API는 크롤링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롤링으로 결과를 받아올 건데, 이거를 사용하시려면은 HTML 문서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XML 요청을 쓸 거예요. 이 두 개를 쓰려면은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돼요. 이제 예제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도구에 오셔서 참조해 볼까요? 제가 미리 추가해 드렸어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HTML 라이브러리랑 XML 라이브러리를 미리 추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엑셀 파일을 처음 실행하시고 나서 비어있는 파일에서 크롤링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HTML 라이브러리랑 XML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보안 키랑 아이디예요. 그렇죠? 이 값을 받아올 거죠. 그래서 명령문으로는 SID랑 S보안 키를 넣어줄 거예요. 시트는 설정 시트예요. 이 개체를 보시면은 현재 설정 시트는 시트 3이에요. 그리고 시트 3에서 범위의 값을 받아올 건데 어디냐면은 B1셀에 있는 값이에요. 여기가 되겠죠. 이 값을 받아와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랑 보안 키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API를 쓸 때 소스에 대해서 어떤 언어고 타겟이 어떤 언어인지 받아왔어요. 그쵸? 우리가 예제 파일을 보시면요, 번역 시트에서 내가 원본 언어가 어떤 언어이고 목적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선택을 할 거예요. 언어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 언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코드가 무엇인지 VLOOKUP으로 불러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본 언어가 한국어고 번역할 언어가 영어예요. 선택을 하면은 한국어에 대한 코드가 무엇이고 영어에 대한 코드가 무엇인지 VLOOKUP으로 불러오면은 각각의 코드를 받아올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S4로 입력을 할게요. 이 값은 어플리케이션의 워크시트 펑션이에요. 자, 여기에서 APPLI까지만 입력을 하시면은요, 다시 볼게요. APPLICICTION 입력을 하시고요. 점 찍으시면은 이렇게 뒤에 자동 완성이 돼요. 여기에서 워크 시트까지 입력하시면은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탭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점 찍으시고요. 우리가 쓸 함수는 VLOOKUP이죠. 그래서 VLOOKUP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괄호 여시면은 우리가 시트에서 사용하는 VLOOKUP과 동일해요.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이죠. 그 값은 번역 시트에서 F94에 있네요. 이 값은요, 번역 시트는 현재 시트 2죠. 점 찍으신 다음에 range예요. 범위인데 어디냐 하면은 F9셀에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범위 입력하실 때에는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값이 되겠죠. 점 찍으신 다음에 value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올 거예요. 두 번째 인수는 찾을 범위죠. 설정 시트에서 A열부터 B열까지가 될 거예요. 설정 시트는 현재 시트 3이네요. 그래서 시트 3이고요. 거기에서 범위인데 어디냐 하면은 A열부터 B열까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열 번호는 언어 코드를 불러올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2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인수로는 0을 넣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만 불러오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동일하게 이제 목적 언어예요. 목적 언어는 S2죠. 이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시고 나서 여기 있는 찾을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찾을 값은 번역 시트에서 목적 언어는 현재 P9셀이에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값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값만 이렇게 P9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S4롬에 대해서 원본 언어가 무엇이고 S2로 입력을 했는 거는 목적 언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코드가 입력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 뒤에다가 메시지 파스를 추가해서 MSG 박스 입력을 하시고요. S4롬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F5키 누르시거나 또는 여기 위에 재생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선택한 값은 한국어니까 거기에 대한 코드로 KO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PI 요청으로 보낼 이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URL이에요. URL은 위에 있는 주소 있죠. API에 오시면은 요청 URL 보이실 거예요.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거나 위에 적어 드렸어요. 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URL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쿼리인데요. 이 쿼리는 첫 번째로 source예요. source는 이제 등호 입력을 하시고요. 큰 따옴표로 구분하시고요. end 기호로 s from 있죠. 우리가 아까 받아왔던 원본 언어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스 값으로 아까 받아온 원본 언어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타겟이에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타겟은 이런 식으로 S2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텍스트로 이 값은 안녕하세요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이제 VBA에서 문자열을 넣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AND 기호는 각각의 문자열을 구분하는 AND 기호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AND 기호 있죠. 큰 따옴표 뒤에 있는 AND 기호는 큰 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AND 기호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source는 무엇이고 그리고 뒤에 AND 기호 있죠. 그건 문자열이기 때문에 AND 기호 뒤에 target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값이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추가해 볼까요? 메시지 박스로 쿼리를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볼게요. 키보드 F5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source는 무엇이고 target은 무엇이고 번역할 문자열은 무엇인지 이렇게 쿼리 문자열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URL이랑 쿼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API로 보낼 요청 문구를 정리하면 돼요. API 레퍼런스 밑에 보시면은 HTTP 요청을 보낼 때 거기에 대한 헤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헤더 값을 그대로 제가 미리 적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헤더를 이번 강의에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 범위를 선택해 볼까요?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 주석 블록 해제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석이 해제가 돼요. 자, 만약에 이 버튼이 안 보이실 때에는요, 보기에서 도구 모음이 오시면은 편집 보이실 거예요. 이 편집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버튼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석을 해제하겠습니다. 각각의 헤더는 API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참고해서 배열로 넣으시면 되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HTTP 요청을 통해서 API 결과를 받아오면 되겠죠. set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요청을 받아올 HTML 문서를 만들었죠. 이름은 object HTML이었어요. set으로 object HTML이에요. 이거는 get http 명령문을 통해서 받아올 거예요. 첫 번째로 주소입니다. 주소는 URL이었죠. URL 주소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들어갈 쿼리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form 텍스트로는 쿼리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이 뒤에 있는 쿼리 문자열이 form 데이터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방식이 win HTTP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false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request header예요. 우리가 아까 v-array로 만들어졌죠. 이 array 값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HTML 문서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결과 값으로 HTML 문서가 나올 거예요. sResult예요. 이 결과 값을 문자를 만들어 줄 건데 sResult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object HTML의 body의 inner HTML로 받아올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요청했던 그 요청의 결과 값으로 HTML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그 값들이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안에 입력된 HTML 문자열을 sResult라는 문자열 결과 값으로 받아온 겁니다. 이 값을 한번 메시지 박스로 출력해 볼까요? sResult를 출력해 볼게요. 이 번역에서 번역할 언어, 이 값을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번역 대상 언어는 영어로 할까요? 영어 선택하신 다음에 명령문을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리저트를 볼게요. 입력한 언어는 한국어예요. 그리고 출력할 언어는 영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했던 값은 안녕하세요였죠. 거기에 대한 번역 문자열로는 헬로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번역할 문자를 바꿔볼까요? 이 목적 언어를 영어에서 일본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목적 언어는 일본어고 거기에 대한 문자열로는 일본어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자만 뽑아내면 되겠죠. 이 결과에서 번역할 원본 언어는 한국어였고 목적 언어는 일본어였고 거기에 대한 결과 값이 이거다라고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translated text라는 이 문자 있죠. 큰 따옴표를 포함해서 이 문자 뒤에 있는 값을 보고요. 그리고 이 뒤로는 engine type이라는 값 사이에 있는 값을 뽑아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알아봤던 스플리터를 써서 문자를 출력해 줄게요. sResult를 볼 거예요. 이 결과 값을요 추출을 할 거예요. 스플리터를 통해서 추출을 할 거예요. 기본 문자열은 sResult고요. 앞에 있는 문자 translated text가 되겠죠. 이 VBA에서는요 이 큰 따옴표가 문자열을 구분하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BA에서는 큰 따옴표를 한 개만 입력을 하면은 이거는 이 사이에 있는 문자열을 보는 거고, 그리고 큰 따옴표를 두 개 이렇게 연달아 입력을 하면은 이거는 그 큰 따옴표라는 그 문자 자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입력해 볼게요. 이걸 볼 거죠. translated text를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고 그 뒤에다가는 큰 따옴표 땡땡 큰 따옴표예요. 큰 따옴표니까 큰 따옴표 두 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땡땡 입력하시고요. 똑같이 큰 따옴표 두 개니까 큰 따옴표 두 개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 마무리 하시면은 앞뒤에 있는 큰 따옴표는 VBA에서 문자열을 보기 위한 큰 따옴표고, 이 중간에 있는 큰 따옴표 두 개 붙은 거 있죠. 이 두 개 붙은 큰 따옴표는 이 큰 따옴표 한 개씩을 대신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자는 이게 되겠죠. 엔진 타입이에요. 큰 따옴표 입력을 하시고요. 큰 따옴표 2개, 쉼표 2개, 엔진 타입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로 S 리절트를 볼게요.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거에 대한 일본어가 반환됐고요. 러시아어 볼까요? 러시아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결과 언어를 받아온 게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제 이거 다 지워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게 중간에 뭐 이 API 사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이게 10,000개를 초과하면은 여기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명령문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는 이렇게 오류가 반환되면은 거기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명령문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는 팝하고 트랜슬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받아온 이 S 리절트를 팝하고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로 반환해서 끝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작업은요. 우리가 번역할 언어가 무엇이고 그리고 목적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워크시트에서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영어를 선택을 하면은 언어 코드가 명령문에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쿼리문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작업은 이 시트에서 여기에다가 번역할 문자를 하나씩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이 값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기에다가 번역할 문자를 출력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번역할 문자열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우리가 직접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 값을 바꿔줄게요. 여기 뒤에다가 안녕하세요는 지워주시고요. 뒤에다가는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변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변수는 이 함수의 인수로 받아올 건데 텍스트로 받아올 겁니다. 우리가 뭐 vlookup을 사용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vlookup 찾을 값, 범위, 열 번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팝하고 트랜슬레이트 쓸 때에도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어주면은 그 문자가 여기 입력되고요. 이 문자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여기로 이렇게 넘어와서 문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으로 팝하고 트랜슬레이트 함수가 반환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시트에 오셔서 팝하고 트랜슬레이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함수가 나와요. 여기에서 괄호에 있는 값으로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한 문자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죠. 이 값을 영어에서 일본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값이 일본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탈리아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이탈리아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